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2023년의 초반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아이들이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아이들하고 하루 종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3학년인데요. 함께 놀아주다 보면 제가 체력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손꼽아 기다리던 저만의 시간이 좀 많이 찾아올 것 같고요. 내일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2023년의 시작을 힘차게 해볼 생각입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도요, 2023년 한 해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모든 목표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월 4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처음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개장 첫날 흐름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03% 보이면서 마감됐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0.40, 나스닥은 0.76% 떨어지면서 첫날을 마무리했고요. 자, 성장주들의 움직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보이는데요. 누홀딩즈가 12.53% 빠졌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12.24%, 테슬라 관련해서는 조금 자세한 내용을 기사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자, 루시드가 마이너스 9.66, 에브셀라라 마이너스 6.32, 유니티 소프트웨어 마이너스 5.84, 스노우플레이크 마이너스 5.60, 스템 마이너스 5.48, 애쉬 마이너스 5.19, 오픈도어 마이너스 5.17% 보여줬습니다. 자, 반면 올라간 종목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자, 어제 성장주 중에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을 보시면요. 페이팔이 플러스 4.72, 메타 플랫폼즈 플러스 3.66, 스퀘어 플러스 2.86, 리오토 플러스 2.84, 쇼피파이 플러스 2.79, 우버 플러스 2.5, 디즈니 플러스 2.41%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메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가장 많이 빠졌고요. 애플도 3.74%나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2.05,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0.10. 네 종목은 올라갔습니다. 넷플릭스는 플러스 0.02 횡보를 보였고요. 구글이 플러스 1.09%, 아마존이 플러스 2.17,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가 3.66% 올라가면서 가장 좋은 모습을 새해 첫 번째 장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테슬라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요, 2023년 첫 번째 장에서 무려 12% 이상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미디어에서는 일단 이 12% 이상 떨어진 이유를 딜리버리 리포트에서 찾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표면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딜리버리 숫자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레코드를 만들었다. 따라서 신기록을 쓰긴 했습니다. 분기당 판매 실적이 최고 수치를 발송하긴 했는데요.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죠. 40만 5,278대를 4분기 동안 판매를 했다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일단 생산 대수가 나오는데 43만 9천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을 했고요. 자, 4분기에 판매된 실적은 40만 5천 대가 조금 넘어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블룸버그를 비롯한 시장의 전망치가 42만 760대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를 한 거죠. 자, 이번에 판매 대수 40만 5,278대는요. 작년의 판매 대수랑 비교를 하면 31% 정도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판매된 딜리버리 실적을 살펴보면요. 총 131만 대를 판매하면서 작년 대비 40%라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40%라는 연간 성장은 굉장히 좋은 수치긴 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라는 기업은요. 매년 평균적으로 50% 정도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내부적인 목표보다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40%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조금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이렇게 딜리버리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쪽의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요. 미국 쪽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혜택이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따라서 1월 1일부터 7,500달러라는 굉장히 커다란 금액의 세금 감면이요. 모델 S 그리고 모델 X에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1월 1일까지 테슬라의 구입을 미루었던
그런 소비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중국 쪽에서는요, 지금 만 위안의 세금 감면이 모델 3 세단 그리고 모델 Y 스포츠 유틸리티 베이클에 주어지고 있는 사항이다. 자, 이러한 혜택은 2월 28일까지 지속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수치는요, 아무래도 어닝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테슬라는 4분기의 어닝 결과를 2023년 1월 25일 수요일 날 장이 마감된 다음에 발표를 합니다. 자, 이번 4분기 어닝 실적이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하락이 드디어 멈출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떨어질지 결정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요,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12% 이상 폭락한 데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민감한 내용이라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 테슬라가 만들었다. 차이나 보스니까 이제 중국 쪽에 사장이 따로 있거든요. 자, 이 중국 쪽 사장의 이름이 톰 주인데요. 이번에 톰 주가 승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뉴스가 왜 중요한 뉴스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테슬라의 차이나 칩 중국 쪽의 사장인 톰 주가 이번에 승진을 하면서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됐냐면요, 미국 쪽의 기가 팩토리를 운영하게 됐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미 그리고 유럽 시장의 판매 실적까지 모두 책임을 지는 커다란 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요, 인터널 포스팅, 즉 테슬라의 내부적인 포스팅에 의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톰 주의 승진으로 인해서 이 톰 주의 역할이요, 사실상 CEO인 일론 머스크를 이은 넘버 2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국, 유럽, 그리고 북미의 세 가지 시장을 모두 책임지는 사실상 실세가 돼버렸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요, 사실 CEO인 일론 머스크에 대한 신용이 조금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테슬라가 이제 후계자를 찾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의 넘버 2 자리에 중국 출신인 톰 주가 올라가게 되면서 어느 정도 거부감을 느끼는 투자자가 있지 않을까,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빠져나간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톰 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실망을 느끼거나 할 건 없는 것 같고요. 톰 주는 하드 워킹 퍼슨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일을 하면서 정말 뭐 지칠 줄 모르고 일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뭐 눈빛을 봐도 굉장히 살아있죠. 그래서 에너지도 넘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자, 톰 주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상하이 공장을 성공시키면서 일론 머스크의 신용을 얻은 것 같습니다. 자, 과연 톰 주가요, 중국과 이제 다른 나라의 근무 환경은 많이 다르잖아요.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도 그의 영향을 떨칠 수 있을지 조금은 걱정 반 기대감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테슬라의 주가가 폭락한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에는 애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애플의 주가 역시 어제 3.74%나 하루 만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자,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3.7% 이상 하락한 데는 한 가지의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 애플이 주가가 화요일날 3% 이상 떨어졌다. 그러면서 시가총액이요, 2조 달러 이하로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2조 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은 1년 넘게 발생한 적이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시가총액이 이렇게 2조 달러 이하로 떨어진 이유는요, 니케이 아시아라는 미디어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자, 보도 내용에 따르면 애플이 요청을 했다. 그들과 함께 일하는 많은 협력업체가 있잖아요. 자, 이 협력업체한테 부품의 공급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맥북 컴퓨터, 에어팟, 그리고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부품의 생산을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애플의 수요가 감소한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보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애플이 재고가 많이 쌓여 있거나 적어도 수요가 생각만큼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애플의 주가가 3% 이상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 준비된 기사도 애플 관련된 소식이고요. 애플이 이번에 배터리 교체 가격을 올린다라는 짧은 기사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자, 애플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3월 1일부터 옛날에 2022년 전의 모델은요, 이 배터리를 갈기 위한 리플레이스먼트 피를 $20 정도 상향 조정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요, 배터리를 갈기 위해서는 $69를 내야 되는데 3월 1일부터는 $89까지 그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배터리 교체 가격이 무려 30% 가까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 기사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애플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자, 이렇게 30% 가까이 가격을 갑자기 올려도 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자신감이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아이폰 14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스마트한 판매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모델을 가지고 있었던 유저가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배터리를 갈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이제 30%나 배터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89를 내야 되잖아요. 따라서 배터리를 교체할 바에는 새로운 모델인 아이폰 14을 사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뭐 어느 쪽으로 가던 애플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는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이 이번에 발표됐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는 아주 오래간만에 엔비디아 관련된 호재 하나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주가는 2% 정도 떨어졌는데요. 시장에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 하나가 전달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폭스콘, 애플의 제1 협력업체죠. 폭스콘과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자, 이 뉴스 관련해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어로 된 굉장히 친절한 기사 하나가 있어서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자, 블로터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엔비디아 폭스콘이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대만의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폭스콘이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 그 키 내용입니다. 자, 3일의 현지 시간으로 엔비디아와 폭스콘은 양사가 자율주행차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자, 폭스콘은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및 커넥티드카는 이제 스마트카죠. 스마트카 전용 반도체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올인이라는 반도체인데요. 자, 이 올인을 기반으로 한 자동차용 전자 제어 장치 ECU를 제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폭스콘이 제조한 ECU는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공급된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이 ECU를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카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또한 폭스콘은요, 전기 자동차에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센서를 사용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하이페리온은요, 엔비디아가 개발해 놓은 자율주행 구동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 기능들을 모두 모아놓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쉽게 얘기하면요, 기존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 자체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만들 필요가 없이 이 하이페리온을 이용을 해서 자연적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폭스콘 역시도 이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센서를 이용을 해서 자동화된 주행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율주행차 그리고 스마트파 전용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할 텐데 여기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가 전망하기로는요, 자동차 부분에서 3천억 달러, 즉 하나로는 383조 7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시장 기회가 있다. 따라서 엄청난 시장이 앞으로 펼쳐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요, 엔비디아 주주 입장에서는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개발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게임 시장 쪽의 강자였잖아요. 자, 그런데 게임보다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오히려 더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요, 이 데이터 센터보다 오히려 더 커다란 규모의 시장, 자동차 쪽에 엄청난 매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라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에도 반도체 기업이 등장하는데요. 이 반도체 기업은 모간 스탠리의 평가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주가가 55%나 폭등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소개될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모간 스탠리의 평가를 살펴보기 전에 스티븐 글라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자, 이분은 펠라 펀드 매니지먼트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징 다이렉터입니다.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TSMC는 굉장히 훌륭한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굉장히 좋은 수치를 계속해서 발표했다는 거죠. 자, 어떠한 면에서 그렇게 좋은 수치를 발표했냐면요, ROE입니다. 우리가 보통 Return on Equity라고 부르는 것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 Return on Equity는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의 수익률을 측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항목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Return이라는 것은 순이익을 얘기하고요, Equity는 자기 자본을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을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것인가, 이게 바로 ROE거든요. 자, 그러면 TSMC의 ROE가 얼마나 좋은지
직접 한번 시킹알파의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킹알파의 TSMC 메인 페이지에 와 있는데요. 거기서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을 클릭하시면 수익률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가 쭉 뜨게 됩니다. 자, TSMC의 수익률은 지금 A+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밑에 이제 설명이 돼 있겠죠. 자, 첫 번째로 넷인컴 마진을 보시면 무려 42.51%나 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지금 현재 매출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중에 순이익이 42만 5천 원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엄청나게 높은 순이익 마진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TSMC의 5년 평균 순이익률을 보시면 36.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순이익 마진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현금 흐름 마진을 보셔도 9.32%라는 건강한 수치를 보이면서 B-를 받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ROE가 나오는데요. 리턴 온 에퀴티를 보시면 무려 36.67%나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을 은행에 넣으면요, 이자가 한 3%에서 4%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ROE가 3%에서 4%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100만 원을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 뭐 운이 좋아서 10%, 20% 정도의 수익을 낸다면 그게 바로 ROE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요, 100만 원을 이용해서 매년 36만 6,700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엄청나게 높은 ROE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더욱이 과거 5년 평균 ROE는 26.6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ROE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것이 앞에서 살펴본 전문가의 의견인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카펙스를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현금 흐름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현금 흐름은요, 시가총액의 5%에서 7% 정도를 매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첨언하기를 글라스라는 전문가가 지금 기대하기로는요, TSMC는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계속해서 두 자리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살펴봤을 때 밸류에이션에 비해서 현재 성장률이 굉장히 두드러진 것이 TSMC다라고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밸류에이션과 성장률을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 중에 하나가요, 바로 PEG, 패그 레이시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패그 레이시오를 좀 살펴볼 텐데요. TSMC 오셔서 밸류에이션을 클릭하시면요, 자, PE 레이시오가 지금 현재 13.65배고요. 포워드로 보면 11.64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PEG 레이시오를 보시면 TTM으로는 0.24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어닝의 성장률을 대입했을 때도 0.53이라는 굉장히 낮은 PEG를 보이는 것이 TSMC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항목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TSMC이기 때문에 글라스라는 전문가는요, TSMC의 주가가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50% 이상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첨언을 하기를요, 펠라즈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TSMC를 지금 네덜란드 기업인 ASML과 함께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기업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면, TSMC 그리고 ASML 두 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반도체 기업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두 기업 ASML과 TSMC가 없다면 아이폰도 존재할 수 없고 테슬라도 존재할 수 없고 아마존의 AWS도 없고 그리고 테크놀로지의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두 기업이 ASML과 TSMC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TSMC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ASML은 아직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ASML의 밸류에이션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보면 PE 레이쇼가 40배가 넘어가고요. 포워드로 봐도 37.3배를 찍고 있거든요. 따라서 성장률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편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TSMC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는 투자 기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모간 스탠리입니다. 자, 모간 스탠리 또한 TSMC를 12월 달에 매수해야 되는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때 이제 목표 주가를 700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무려 55%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기사에는 오래간만에 중국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중국 기업들이 대체로 주가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중국의 테크 기업들, 리더 기업들이 있죠. 알리바바라든지 핀두오두오, 그리고 텐센트 홀딩즈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어제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이면서 2023년에 첫 번째 장을 장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럴 만한 호재가 있었는데요. 자, 중국에 새롭게 외무부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요. 이 외무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새롭게 임명된 외무부 장관의 이름은요, 퀸 강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중국의 대사 역할을 17개월 동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모션을 받아서 외무부 장관에 지난주 금요일 날 임명이 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 새롭게 임명된 외무부 장관이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중국 기업들이요, 대부분 다 밸류에이션이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중국 기업들, 중국 종목들의 가격이 싼 이유는 아무래도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고요.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이들 기업의 투자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어제 종목들이 모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알리바바는 4.42% 주가가 올라갔고요. 텐센트는 5.24%, 그리고 핀두오두오는 3.65% 올라가면서 첫 번째 장을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1월 4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바쁜 연말 연시에도 미중과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방송도 꼭 함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셨나요?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미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팔로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알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종목을 찾아 팔로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종목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종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시죠? 종목에 대한 평가가 바뀔 때마다 바로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가 보유에서 매도로 바뀐다든지 월가의 점수가 보유에서 매수로 바뀔 때도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자면 3가지 방식의 종목 투자 가치, 5가지의 평가 기준에 대한 점수가 나와 있고요. 해당 섹터에서 순위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 가치 평가 카드입니다. 시킹알파 알고리즘에 의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국 주식 종목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같은 섹터에 있는 기업들과 비교 평가합니다. 퀀트 분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파란색 글씨에 퀀트를 클릭하시면 과거 퀀트 레이팅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퀀트 평가의 기준이 되는 5가지 팩터 그레이드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클릭하시면 세분화된 평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각 항목별 점수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퀀트 분석을 통해 과거 월가의 전문가들만 볼 수 있었던 기업의 펀더멘탈을 쉽게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다시 종목의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서 아랫부분으로 쭉 내려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멤버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커다란 혜택입니다.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들은 미국 주식에 관련된 최고의 분석 기사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를 활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더 이동하시면 배당주들에 대한 투자 평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당 지급의 안정성, 일관성, 배당 성장성, 그리고 배당률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금이 가까운 미래에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여기에서 파악해 보실 수 있겠죠.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기능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메인 페이지 가장 아래쪽을 보시면 어닝콜 내용을 음성 파일이나 스크립트로 보실 수 있고요. 기업들의 프레젠테이션 혹은 SEC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디어에 제공한 프레스 릴리즈도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과거 10년까지의 기업들의 파이낸스 정보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의 핵심 수치를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Peers 탭을 클릭해 볼까요? 6가지의 종목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툴입니다. 종목을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도 있고요. 퀀트 점수, 주식 블로거들이 주는 점수, 월가 점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퀀트 랭킹, 퀀트 팩터 점수, 배당률, 밸류에이션 성장성, 수익성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새로운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탑 스톡스에 커서를 올려놓고 톱 레이티드 스톡을 클릭하시면 시킹알파 알고리즘이 선정한 최고의 종목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퀀트 점수, 블로거 점수, 월가 점수, 이 세 가지 점수에서 모두 매수 이상을 획득한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즉 선관왕 종목들이죠. 그만큼 리스크는 적고 수익을 낼 확률은 높은 종목들이겠죠. 이 뉴스는 매일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에 의해 업데이트됩니다. 특정 산업이나 섹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톱스톡스를 클릭하세요. 스톡 스크리너로 이동하게 됩니다. 시킹알파가 설정해놓은 다양한 주제의 종목 발굴 툴을 이용하시거나 원하는 평가 기준으로 맞춤형 스크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 블로거들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마이오또즈를 방문해보세요. 최고의 블로거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략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배당 주식 블로거를 클릭해볼까요? 그들이 올려놓은 모든 분석 기사들을 읽어볼 수 있고요. 이 블로거가 과거 해당 종목에 대해 어떤 평가를 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주식 블로거를 찾으셨으면 팔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분석 기사를 올릴 때마다 알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을 해줄 전문가 팀을 직접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밖에도 시킹알파의 기능은 무궁무진합니다. 기관들의 투자 레포트, 최신 뉴스, 불과 베어의 의견 등 지금 바로 시킹알파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하셔서 수많은 기능들을 직접 체험해보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가입하시면 미주온 특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